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뭘까요? 자, 잘 짜여진 발표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미래 전략, 지금부터 날 것 그대로의 질의응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보면요,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발표 자료가 항상 나오죠. 근데 사실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그 핵심 인사이트는 보통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바로 월가의 날카로운 분석가들이 아주 그냥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말이죠. 이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대본 없는 질의응답 세션에서야 비로소 회사의 진짜 속내, 그러니까 진짜 미래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블랙록의 최근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질의응답 세션만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과연 세계 최대 투자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기회는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야, 이거 시작부터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분석가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이거였어요. 블랙록의 이 엄청난 성장,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 근원을 파고든 거죠. 블랙록이 발표한 숫자를 보면요, 무려 10%, 핵심 사업만으로 이 정도의 수수료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이러니 당연히 분석가들이 아니 도대체 뭘로 이렇게 성장한 거야?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요. 근데 그 답이요, 딱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자산도 있고 액티브 ETF, 또 대규모 아웃소싱 수주, 사모시장, 시스템 전략까지 정말 여러 성장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블랙록이 진짜 미래로 보고 크게 베팅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첫 번째 힌트가 디지털이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가장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통 금융이랑 디지털 세계를 확 연결하겠다는 계획, 바로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그럼 이 토큰화라는 게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 있잖아요. 그걸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래도 훨씬 간편해지고 관리도 쉬워지겠죠. 블랙록이 왜 여기에 이렇게 주목하냐면요, 그 기회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처를 못 찾고 디지털 지갑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4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레리 핑크 CEO의 이 말을 보면 블랙록이 그리는 큰 그림이 딱 보입니다. 이들은 토큰화가 젊은 세대들을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일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이미 디지털 지갑에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들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투자의 문턱을 확 낮춰주겠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전략은 단순히 신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혁신은요, 블랙록의 또 다른 핵심 성장 동력, 바로 사모시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온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사모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이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혹시 모르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모시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시장이고요. 반면에 사모시장은 비상장 기업이나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좀 더 폐쇄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사모 신용시장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월가 분석가들이 이 부분을 놓칠 리가 없죠.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블랙록,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블랙록의 대답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 삼는 건 자기들이 하는 직접 대출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가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영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블랙록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그냥 좋은 회사를 사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의 거대하고 강력한 플랫폼 안으로 통합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죠. 레리 핑크 CEO의 이 말이 그들의 인수 전략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개별 부티크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블랙록으로 움직인다. 즉,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완벽한 통합을 추구한다는 거죠.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그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각 분야 최고인 회사들을 인수한 뒤에 이걸 기존의 블랙록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고객 네트워크나 기술 플랫폼에 그대로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1 더하기 1을 3, 아니 5로 만드는 전략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좀 거시적인 전략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모두의 금융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바로 은퇴 준비와 딱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모시장 같은 곳은 아주 큰 기관 투자자들만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블랙록은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진전보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진전이 더 컸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블랙록은 이미 2026년에 관련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워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직접 위험한 사모 자산을 골라서 투자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용해주는 타겟 데이트 펀드 안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이런 사모 자산을 조금 편입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처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내 스마트폰 속 디지털 지갑이 곧 나의 은퇴연금 계좌가 되는 미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기본 투자자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투자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